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작자미상의 이학사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경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이학사라는 것은 성이 이씨고 학사는 우리 한림학사 중에 그 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이현경이 주인공인데요. 이학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됐다는 걸 암시를 받을 수 있겠죠. 주제는요, 이제 남장 여성이 나옵니다. 우리 그 남장 여성을 최근에 많이 지금 공부를 제가 시키고 있는데요. 홍계월전을 비롯해서 뭐 여러 작품 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성 영웅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 지난번에 6월 모의고사에도 어땠습니까? 우리 이대봉전이라는 뭐 소설입니다만 실제로 장혜왕이라는 그 부인의 역할이 훨씬 더 드러나는 장면에서 지금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대봉전, 그쵸? 이대봉전.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소대성전이 이제 3월, 그쵸? 소대성전이 3월, 6월 달에는 이대봉전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작품이 출제됐는데요. 어떻습니까? 3월 달에는 남성 영웅이 나왔고 6월 달에는 여성 영웅이 나왔고 그럼 지금 9월 달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남장 여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웅들의 지금 그 영웅들의 활약이 지금 쭉 3, 6, 9월에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도 역시 영웅 소설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그 공부 방향도 좀 어느 정도 지금 이 영웅 소설에 대해서 집중을 할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온 이 작품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남녀의 결연 과정.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결연 과정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갈래는 이제 고전 소설이고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이현경과 장현이 혼인하기까지의 애정 편력을 갖다가 양가의 갈등과 화합을 통해서 서술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계 애정 소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지만 애정 소설에 더 무게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설상 특징에 보시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여기 나온 이현경이가요. 그래서 사회적 성취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합니다. 자아 실현을. 그래서 이걸 도모하는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주변부터 어때요? 당대 보편적 성 역할에 따라 갈 것을 이제 권유받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그렇지만 이를 단번에 거절하고요.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 일반적인 그 상식에서 따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성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표현이라든가 문체 면에서도 주인공의 성격을 개성 있게 묘사하고 중요한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출하면서 아주 그 뛰어난 작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제된 내용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명 가정 연간 청주 땅이다. 배경이 나왔죠. 명나라죠. 가정 연관이다. 가정 연관이라는 거는 명나라 이 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 때 연호. 이게 명나라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 중엽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청주 땅에 한 사람이 있다. 사는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이씨요 이름은 형도라. 일찍 등과라는 건요. 과거에 급제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 벼슬이 이제 이부시랑에 이르렀으니 이름이 전국에 진동했다. 이름이 전국에 진동했다는 건요. 우리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떨칠 양자. 그러니까 떨친다는 건 바로 뭡니까? 진동하듯이 이름을 휘날린다, 드날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입신 출세, 뭐 출장 입상, 뭐 이러한 한자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입신양명, 입신 출세, 출장 입상, 뭐 이런 단어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남일녀를 두었다. 여자의 이름은 이현경이죠. 이제 그렇죠. 이부시랑 이 성이 이제 이씨이기 때문에 이현경이 되는 겁니다. 성은 이씨고 그랬으니까. 남자아이의 이름은 이제 남동생이 이제 연경입니다. 여성 이름 같은데 남동생이에요. 이연경, 이현경 이렇게. 그래서 현경이 비록 여자나 뜻은 남자에 지난다. 이 지난다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능가한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세부터 그릴 길을 힘쓰니 재주와 학식이 날로 성취한다. 이런 거 뭐라 그래? 일치월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치월장. 나이가 이제 8, 9세에서 새에 읽어보지 못한 글이 없고 통하지 않은 글이 없다. 그래서 문장이 일세에 겨룰 리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소설 중에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러한 우수한 인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공 부부가 이공 부부는 누구였어요? 현경이와 연경이의 부모님이겠죠, 그렇죠? 예, 이형도라고 했으니까 비록 그 재주를 사랑하지만, 그렇죠? 이 현경이의 재주를 사랑하지만 너무 활달해. 활달하다는 거는요, 여자인데 여자처럼 요조숙녀처럼 이게 자라야 되는데 너무 생기발랄한 겁니다. 힘차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되겠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그래서 경계하면 조심하며 이제 말하기를 이제 조심시키는 거죠. 너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도를 닦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당시의 그 성 역할입니다. 여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남자의 일을 행함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이 주인공에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고요. 여자의 도를 닦을 것을 지금 말하면서 당시대 그 보편적인 성 역할에 따를 것을 지금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현경이 공경하면서 크게 말하기를, 이제 공경이라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니까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경애한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람, 인간,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남자 여자의 차별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이건 유교적인 측면이죠. 어버이를 효도로 섬겨, 충효죠, 충효. 그러니까 공명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국에 진동한다는 거, 이름을 전국에 진동한다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공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길에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명예라는 거죠. 이걸 일세, 그 시대에 누리고 이름을 백세에 전한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유방백세라고 합니다. 유방백세. 자기 이름을 100년 동안 전한다. 뭐 이런 얘기죠. 떳떳하다. 이것이 이제 정정당당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동전이라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이런 것이 당시의 최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남성의. 근데 이제 요새 현경이는 여자란 말입니다. 여자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이 현경이의 그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바로 남녀의 형평성, 즉 남녀는 구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녀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뜻은 세상에 용렬한, 이게 남자를 완전히 용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렬이라는 건요, 사람이 변변치 못하고 졸렬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못나고 비굴하고 비겁한 그러한 인물을 갖다가 용렬을 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자를 이렇게 비웃는다는 겁니다. 원하건대 여자의 옷을 벗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모셔 아들의 도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이지만 아들의 도를 행한다라는 걸 볼 때 어떻습니까? 결국은 남녀 차별에 대한 한계 의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했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공을 세워 이름을 날리고, 그죠?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죠?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보다 남자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 현경이의 성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후에 장성하면, 자, 어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하면 제가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 여자의 도를 행할 것입니다. 하고 금하지 아니하매 소조가 이날부터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을 모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이 형도의 자식이라 하여 그 얼굴과 품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화하여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형도의 자식이 재주와 학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인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추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현경이 이제 8살이 되네. 신랑의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났네요. 고아가 돼버렸네요. 소조가 노복을 거느려, 자, 소조라는 건 현경이죠. 어린 그 딸 소조가 노복, 산의 종을 거느려서 선산에 안장하니, 선산이라는 것은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안장하니 그 예절을 차리는 것은 어른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경이 나이가 지금 8세지 않습니까? 8세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아주 그 어른 못지않게 지금 잘 차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애도도 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부모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것이 과도하다. 그러니까 어른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장례 예절을 차리는 것이.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조문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현경의 아버님의 친구들이 왔겠죠. 어린 상제. 자, 상제라는 건요,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거상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상제는 즉 현경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듯 어른스러움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 정도는 비록 세상을 버렸지만, 돌아가셨지만 8세 아들을, 자, 그러니까 이제 현경이를 지금 아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현경이를 오해한 거죠, 그렇죠? 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치르는 예절이 장성한 10아들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 키운 자식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 잘 키운 딸이 10아들보다 훨씬 낫다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신랑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부 신랑의 이 친구들은 성숙한 자세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이 어린 현경이의 모습을 보고 높이 평가하는 장면이고요. 결국은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인물의 어떤 특징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만큼 제자가 인형 인물인데다가 효성도 지극하고 또 어떻습니까? 덕성도 훨씬 뛰어난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제 중약 줄거리에 가시면요, 이현경이라는 아이는 선호의 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고전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이제 오랑캐죠. 남쪽 오랑캐. 선호의 난을 정보를 하며, 그렇죠? 높은 벼슬에 오르지만 병이 든 후 퇴위 아셨죠? 퇴위라는 건 뭐 궁궐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진맥으로 어쩔 수 없이 여자임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홍계월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결국은 위기가 닥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임금을 기만하는 행동 아닙니까? 장현이, 자, 장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일봉, 한 통의 서찰, 편지입니다. 편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청주후다. 청주후는요, 청주 지방의 벼슬 이름이거든요. 이 후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청주에 사는 누굽니까? 현경이를 얘기합니다. 현경이. 아셨죠? 이 현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에 보내니 수문자. 수문자라는 건요, 문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지기가 차사라는 것은 중요 업무를 띈 특별히 파견한 임시 벼슬인데요. 결국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하여 드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현이 장시랑으로 나오는데, 장시랑의 아들인데요. 이 재주가 뛰어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이 현경이와. 그래서 가장 절친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인물이 장현입니다. 우리.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현경이 받아보고자 하되 오히려 즐겨서 뜯어보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즐겨 뜯어보지 아니한다는 걸로 봐서. 그래서 연경공자는 누구예요? 동생이죠. 현경의 동생, 남동생이에요. 아니 형님 어찌 즐겨하지 아니하십니까? 반가워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후는 이현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후는 바로 벼슬 이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다? 이현경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연경이는 남매지간인 거죠. 답하지 않고 마지 못하여,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 뜯어보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은 그 윗사람 대등한 관계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우리 아들은 소자, 그렇죠? 자기 아래 형제할 때 소재, 아우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장현이다, 장현. 친구지만 자기를 낮춘 겁니다. 예의를 갖춰 청주 후께 편지를 올리나니 정말 슬픕니다.
감정이 나왔죠. 이렇게 감정이 나온 것들은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중마 고우다. 그러니까 10년 지기 친구지 않습니까? 오랜 그 어린 시절 친구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관포지기. 관우와 포수가의 그 교분.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우정이 돈독하고 아주 친한 친구, 절친이라는 얘기죠. 문경지교, 수어지교라는 말도 씁니다. 어쨌든 중요한 절친인데, 그리고 한 부중, 한 그 행정구역 안에 있으며 권건한 마음과 힘을 다하여 두터운 이런 뜻으로 100년이라도 떠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형은 이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께 올린 진정표. 이 진정표라는 건요, 벼슬에 나갈 수 없다는 사연을 적은 사표예요. 사표. 쉽게 말해서 임금께 사표를 올린 겁니다. 이걸 들으니 소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 내가 탄식한다. 현우의 유아한, 이 현우는 바로 이연경입니다. 유아라는 것은 성품이 온화한, 기상과 장강 같은 큰 강물, 바닷물 같은 이런 능력은 일컫기 말하기 어렵거니와, 갑옷을 입고 또 장검을 춤추며 활을 당기고 말을 달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탁월하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차한 재주, 이런 그 탁월한 재주로 남자가 되지 못하여 10년 공업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분을 이제 알았네요. 여자인 거를. 그쵸? 10년 공업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었도다. 소재에 친구를 다시 누구에게 의탁하리요 하면서 장현이 뭡니까? 이연경을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밥을 먹으며 10번을 헤아리건대, 그만큼 이제 뭡니까?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도무지 1000명이라 인력으로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리석지만 소회, 내가 생각이 있다, 뜻이 있으니 현우가 도요라는 건요, 혼인을 올리기 좋은 그런 시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우가 결혼할 아주 좋은 때를 읊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숙녀라는 것은 이제 여조숙녀라는 말 있잖아요. 교양과 예의를 갖춘 품 있는 여자, 즉 군자의 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숙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짝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과거에 우리 지기지 않습니까? 누구랑? 장현과 이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우리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껴 버리지 아니하시거든 기러기를 전한다는 건요, 이 기러기는 바로 과거가 어떻습니까? 혼례의 그 상징입니다. 혼인의 상징물. 아셨죠? 기러기를 전하는 것을 우러러 바라나니 즐겨서 허락해 주세요라고, 결국은 말하는 그 최종 목적은 바로 혼례를 청하는 거네요. 그렇죠? 장현은 혼례를 갖추고자 하나이다. 그렇죠? 이제 진정한 편지의 목적이 바로 요거네요. 혼례. 그렇죠? 모년모월 모일에 호부상서 기주 후 장현 올린다. 그러니까 신분이 나왔네요. 호부상서 기주 후 장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인연을 부각시켜서, 그렇죠? 자신의 제안을 성사시키려 하는 말하기 방식을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일부터 올리노라까지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유가 보기를 다함에 눈썹을 찡그리고 뭔가 못마땅한 거네요. 이연경입니다. 이연경. 탄식하며 말하기를. 자, 탄식하네요. 장생은 아름다운 사람이거늘 구차하다. 어찌 이렇게 구차하냐. 그러니까 구차하다는 건요, 떳떳하지 못하다, 버젓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다. 연경공자가, 아니, 형님이 이제는 근본이 탄로되었으니 가히 홀로 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이제 신분이 탄로됐으니까 혼자 이제 늙지 못할 거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장후를 버리고 장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얻으려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답장을 잘해서 보내시면 좋겠어요 라고 연경공자가, 동생이 아주 그 잔잔한 말하기로 이제 설득을 하네요. 그랬더니 연경은 뭐라 그럽니까? 장현이 현경의 혼인 상대로 적합하다라고 이제 여기는 말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후가 웃어요. 내 몸이 비록 여자지만 황상은 이제 현재 살아계신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 총애하시고, 황제가 나를 사랑하시고
벼슬과 복록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황상이 어떻습니까?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귀중에 잠몰한 사람이 아니니라. 귀중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로서. 그래서 현경은 여자임이 밝혀진 후에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걸 여기서 근거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몸으로 100세를 지내매 보름마다 천자께 조회하여 천자를 뵙고 때때로 음풍영월도 하여 평생토록 종신토록 즐기다가 죽고 난 뒤에 묘에 새기기를, 비석에다 새기기를 대명 청주 후 태학사 이현경 지묘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지위를 계속 뭐합니까?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이현경의 의도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 장현의 아내 되기를 원하리요. 결국 뭡니까? 주인공 자신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말하기니까 저 주인공의 어떤 가치관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결국 여자의 신분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네요. 하고 붓을 들어 답장을 쓴 후 장현의 하인에게 내어주라 하니 하인이 돌아와 답서를 이제 주인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후가 답장을 뜯어서 보니 가라사대. 자, 촌인 이 씨는 공경하여, 촌인 이 씨는 이제 이후, 즉 이현경이가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로를 장공께 올립니다. 천만 의회에 손수 편지를 받아보니 한편 두려웠고 또한 황감하여 답장하기 어렵지만 옛날 이렇게 동조 같이 이렇게 함께 했었던 일을 생각해서 염치불구하고 회포를 베푸나이니, 자, 청하건대 비루하다는 얘기는요, 행동이나 성질이 아주 너절하고 더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 없고 추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뜻을 더럽다 아니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초에 제가 애초에 뜻이 망령돼서 죄를 사후에 얻고 나중에 얻고 천하의 비웃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제가 깨달았는데 얼굴을 들어 상공, 누구예요? 장우죠, 장우. 장현입니다. 그래서 상공을 대하기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으신 천자를 보음에 땅을 파고 들어올고자 하되 어찌 못함을 하나없나니 옛날 사김이 후하다 하나 불과 조정의 일개 서생으로 만나 면목, 그러니까 이제 안면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간혹 그로를 화답할 따름이라 어찌 관포의 지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장호라는 그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제안을 거절하는 그런 말하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옛날 근본을 들은 후 하나의 편지로 비로소 할 따름이니 어찌 옛날 사귐으로 인하여 욕설을 구차히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토록 조정벼슬로 후직을 지켜 욕됨이 없게 할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 며느리 되는 거를 원치 아니하니 적은 소견으로 어찌 나를 비웃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에 청주 태학사 이현경이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결국은 혼인을 거절하는 장면이에요. 장현이 끝까지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대경하며 말하기를 이 혼사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여차할 줄 이렇게 수포로 돌아갈 줄 알았으리요 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현은 자신의 기대, 소망에 부합하는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답장이 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답장이 아닌 다른 답장이 온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는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장현의 장협과 차형, 이제 큰형 장협, 둘째형 장흡 이렇게 되네요. 모든 친구들이 또 일시에 놀라. 좀 많은 남자 서생들 아닙니까? 많은 남자들이죠, 전부 다. 일시에 놀라는 겁니다. 여자로서, 그렇죠. 전부 남자고 여자지 않습니까? 남자 대 여자가 나오는 거네요. 저럴 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자라면 남자의 혼인요구를 그냥 수락할 거라는 당시대의 그 당연한 그 통념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여성상의 그 가치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 여자로서의 삶이 어떤지, 또 여기 나오는 이현경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건지 뚜렷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하고 또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많은 남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보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전소설 이학사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 그 공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3월, 6월, 9월 계속 해설을 하다 보니까 모두 여성 영웅이 거의 어떻습니까? 2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성 영웅 소대성이가 한 번 나왔고 이런 걸 볼 때 여성 영웅이든 남성 영웅이든 영웅 소설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랑이 거기에 또 추가가 되는 그런 형국을 보셨죠? 네, 그래서 11월 모의고사에도 어떤 소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